SNS에 사진이나 글을 올리고 나서 얼마나 자주 확인하십니까? 올린 지 5분도 채 안 됐는데 좋아요 수가 몇 개인지 확인하고 댓글이 달렸는지 들여다보고 생각보다 반응이 없으면 괜히 게시물을 지우거나 수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경험.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SNS라는 문화가 발전하면서 새롭게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한 발표가 이번엔 꽤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칭찬 한마디 없으면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고 열심히 한 일을 주변에서 당연하게 여기면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우리는 이런 감정을 보통 자존심 문제라고 하거나 내가 좀 예민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즉 인정 욕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충동 중 하나이며 동시에 우리를 가장 쉽게 불행하도록 만드는 함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평생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았던 쇼펜하우어의 외로운 인생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이 인정 욕구에 대해 어떤 깊은 통찰을 남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세 가지를 원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는 건강과 생존, 둘째는 물질적 풍요, 그리고 셋째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 즉 명예와 인정에 대한 욕구죠.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 세 번째 욕구를 가장 위험하다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건강과 재물 욕구는 어느 정도 채워지면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밥을 먹으면 배고픔이 가시고 돈이 어느 정도 생기면 물질적 불안이 줄어들죠. 하지만 인정 욕구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100명에게 칭찬을 받아도 단 한 명의 비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오늘 인정을 받았다 해도 내일 또 다른 인정을 갈망하게 됩니다. 한번 충족되는 순간 곧 다음 단계의 인정을 요구하는 끝없는 욕망의 연쇄입니다. 그는 이것을 의지의 본질적인 작동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의지는 절대로 완전히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대상을 찾습니다. 인정 욕구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렇게 타인의 시선에 극도로 민감하게 설계되어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사회적 동물로서의 오랜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인류가 작은 집단 안에서 살아가던 시절, 무리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극도로 예민해지는 것이 생존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SNS에서 좋아요를 못 받거나 직장 동료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실제 생존에 큰 지장이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뇌는 여전히 그 평가를 생존의 위협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괴리감이 현대인을 불필요한 고통으로 몰아넣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죠.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내린 선택들 중에서 순수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 한 선택은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오늘 입고 나온 옷차림, SNS에 올린 게시물, 회의에서 했던 발언, 심지어 점심 메뉴를 고를 때 망설였던 순간까지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순간을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영향을 받아 결정하고 있죠.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예에 대한 집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복에는 25분의 1 정도의 관심만 기울이면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는 나머지 거의 전부를 쏟아붓는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하루를 되돌아보면 사실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하는 시간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그에 반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나쁘게 보이지 않기 위해 쓰는 에너지는 얼마나 될까요? 특히 지금 시대는 이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SNS는 인정 욕구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줍니다. 좋아요 수, 팔로워 수, 조회수, 댓글 수. 이전에는 막연하게 느끼던 타인의 평가가 이제는 실시간 숫자로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숫자가 기대에 못 미치면 우리는 바로 불안해지고 더 많은 숫자를 얻기 위해 점점 자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 대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고르기도 하고 내 실제 삶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죠. 어느 순간 SNS 속에 나는 진짜 내가 아니라 타인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가상의 나가 되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진짜 나를 희생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 삶 대부분의 에너지를 이런 쓸데없는 곳에 쏟아붓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다시 쇼펜하우어의 삶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인정 욕구를 가장 날카롭게 분석한 바로 그 사람이 정작 본인은 평생 가장 극단적인 인정 결핍을 살아냈죠. 베프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간했지만 거의 팔리지 않았고 그가 자신했던 대학 강의는 아무도 듣지 않았으며 당시 지배적이었던 해계 철학계는 그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방에서 매일 거의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2시간 동안 산책하고 저녁에는 플루트를 연주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글을 읽지 않아도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는 계속 썼습니다. 그가 늘 식사하던 식당에는 한 가지 특이한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식사가 시작될 때마다 금화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식사가 끝나면 다시 주머니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유를 모르던 웨이터가 결국 그 행동에 물었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영국 장교들이 말 얘기, 여자 얘기, 개 얘기 말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날이 오면 그 금화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날이 없었다. 라고 말이죠. 이 일언은 그의 인간에 대한 냉소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타인의 반응에 기대를 걸면서도 결국 자신의 삶의 리듬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그가 정리한 핵심 원칙은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는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을 바꾸는 사람은 결국 인정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진짜 자신마저 잃어버린다고 경고한 것이죠. 그렇다고 쇼펜하우어가 인정 욕구를 완전히 없애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 깊숙이 새겨진 충동이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안한 것은 그 욕구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첫째로는 타인의 평가라는 것이 그저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죠. 타인의 평가는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그 개개인의 시선에 불과합니다. 둘째, 강한 내면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기준을 세우는 거죠. 이 기준이 선명할수록 타인의 시선이 내 선택과 삶의 방향을 대신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 자신의 왕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타인의 평가라는 왕자에 앉아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 되고 주인이 되는 산말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타인의 시선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진 사람이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평생 인정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철학을 고집했던 쇼펜하우어가 16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철학자 중 하나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인정 욕구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나를 위해 진짜 나를 희생하지 말라. 우리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타인 역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느라 우리를 그렇게 자세히 관찰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정은 쫓으면 쫓을수록 멀어지거든요. 반대로 자기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갈수록 인정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행복해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불안한지 그 이유를 자신의 인생을 통해 정확하게 설명해 준 것이죠. 그 설명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염세주의 철학자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가 지금 삶을 대하는 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이죠.
오늘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타인 시선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당신 인생의 밤을 비추는 별이 빛나는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내면의 빛을 찾는 여정에 든든한 동료가 될 것입니다.